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저에게 보이거나 들리시지 않으시고 채팅을 하실 수 없으시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있는 그 Q&A 버튼이 있을 텐데 거기를 누르시고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모든 질문은 프레젠테이션 끝에 보도록 할 거고요. 시간이 있는 한 답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을 못한 질문이 남아있다면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강의는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Cancer Support Community 웹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제가 Cancer Support Community와 협업해 이번 달 말 2월 27일부터 공짜로 제공되는 집단 지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보도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이 구정이니까. 그리고 간단한 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UCLA에서 국립암연구원 후원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김효주 박사라고 하고요. 임상심리학을 전공했고 UCLA에서 건강심리학 박사후 과정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초점은 행동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오신 분들께 드리는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영어가 더 편한 스타일인데 그래도 한국어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올리고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는지 잠깐만 물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주제는 암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인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들은 주로 유방암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의 이유는 여태까지 가장 많이 된 연구된 암 중 하나이고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알 것은 미주 한인 암 환우들에 대한 연구가 안타깝게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많이 진행하려고 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예시들은 다른 미주암 환우들 그들에 대한 연구함으로써 알아낸 것들과 또 한국에서 연구한 것도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암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일찍 암을 발견하고 더 발전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요법, 방사선, 수술과 같은 치료를 마친 후 살아계신 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암을 견뎌낸 분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죠.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주위에 한 분쯤은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충 맞춰 보신다면 현재 미국 암 생존자분들의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색깔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래에는 연도별로 있고 왼쪽에는 100만 명 단위로 암 환우 수를 나타낸 건데요. 이 화살표가 있는 시점을 보시면 이게 현재인데 약 1,750만 명의 환우분들께서 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측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점점 더 암 환우분들의 수가 늘고 생존율도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40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암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가시는 걸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우분 3분 중 2분 이상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 오랫동안 이제는 생존하신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것은 약 1,100만 명의 분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암은 이제 삶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단 후에 삶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잘 살아가고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지가 중점이 됩니다. 많은 암 환우분들이 말하시는 게 치료를 마친 후에는 새로운 정상의 삶이라고들 하시죠.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고 또 다른 것들을 대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 그 치료 시간이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부작용들은 남아있고 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전에는 의료진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의 지원도 이제는 줄어든 경우가 많죠. 이러한 모든 요인은 암 치료 후에 삶을 또 다른 스트레스들을 맞서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또 다른 변화들과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 수년 동안 염두에 두어야 할 잠재적 심리적 위험들이 있는데 여러 심리적 증상들이 오긴 하는데요. 두 가지 대부분 느끼는 것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이 가장 흔하죠. 우울증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을 즐기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기분이 아주 가라앉아 있거나 슬픈 그런 거고요. 불안증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긴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나 걱정을 멈출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과 암이 없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암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 환우분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이 올 가능성 확률이 약 2배로 된다고 하고요. 이것이 뭘 의미하면 2분 중에 1분은 불안증을 느끼고 3분 중에 1분은 우울증과 맞서고 있는다는 거죠. 여기서 첫째 저희가 함께 기억할 점은요. 암 환우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을 느끼신다면 이게 매우 정상적이라는 거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느끼시고 혼자가 아니시라는 것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둘째로는 이런 것이 아주 흔하게 오는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방과 개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말하길 이런 심리적 고통은 암 치료 후에 삶의 질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나오죠. 그렇다면 이게 예방을 해야 되고 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알고 계시듯이 그건 대처를 잘하는 거죠. 여기서 대처 방법들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일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들을 행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예시를 드릴 건데요.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일에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이게 결정한다고, 설정한다고 연구 결과로 나오고, 아무 환우분들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의 질을 느끼실 수 있을까 하면 생각나는 여러 의료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후에도 어떻게 자신이 대처하는가가 아주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그 경험을 차별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의료적, 사회적 요소들은 어떤 거냐면 암 단계, 성별, 나이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좌우하겠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다 고려한 후에 그 대처법들 그게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하버드에서 진행한 판단을 받은 환우분들과 연구한 결과에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우울증 같은 것들도 완화되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완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나옵니다. 모든 분들은 삶의 무게가 더해지면 특히 암을 통해서 삶의 무게가 더해지면 자신이 자연히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이 노력에 대처하는 것에 어떤 유형의 방법들이 있고 무엇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처 전략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일에 대한 나의 자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접근 지향적 대처법들이 있고 회피 지향적 대처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기서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접근하는 데 집중하는 유형이 있고 회피 지향적이라는 거는 회피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을 요인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 체념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몇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접근 지향적인 대처 전략 중에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뭐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이게 이미 일어났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런 좀 맹목적인 생각과는 다른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용이고요. 긍정적 재해석을 하는 법도 있는데 접근을 하는 거면 이건 일어나는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매우 단순한 예로는 이런 거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밖에 나갈 수 없지만 나의 정원에 지금 나의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좋네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건 되게 심플한 이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또 문제 해결 대처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죠. 앉아서 내일 그 후에 스케줄을 내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스케줄을 준비하시거나
어떤 정보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것들. 또 사회적 지원을 찾고 구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그 요인을 접근하려 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주기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찾아 나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지원을. 또 감정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그런 것들이죠. 많은 것을 느끼시면서 혼란스러울 그럴 상황도 있으실 텐데 잘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감정들은 저희가 느끼는 것들은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하거나 문제인지 그것을 좀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 회피지향적인 대처 전략들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행동적 회피들이 있고요. 이것은 아예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일을 다루기를 포기해버리는, 체념해버리는 거고요. 아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그런 거고요. 정신적인 회피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일에 관한 이 일에서, 이 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요. 또 부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대처 전략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모든 유형의 대처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무엇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연구를 보면 통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회피지향적 대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회피 대처법을 사용한 암 환우분들께서는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 지수가 더 그게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고 하지만 소수의 연구에서는 가끔가다 매우 높은 수준의 암 관련한 스트레스를 가진 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회피를 해도 아무 삶의 질에 관련이 없다고도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더 알아봐야 하고요. 특히 한인암 환우분들에게는 이런 식의 대처 방법들이 어떨까 그런 연구를 저와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피적인 대처 방법들을 장기적으로 권유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면에 연구에 따르면 접근 지향적 대처 방법들은 좀 유익해 보입니다. 대부분 심리적 고통에 도움이 되고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뭐 계획을 하고 재해석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접근적인 방법을 사용한 분들에게 우울증이 감소된다고 나와 있고 미국에서 연구한 것도 비슷하게 나와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을 찾는 그런 식의 접근적인 대처 방법이 우울증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가족분, 친척분, 이웃분의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연구가 보여줍니다. 삶의 질도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암을 경험하는 게 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외상 후에 성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 인생에 나의 그 성장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삶에 대한 더 많은 감사가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죠. 활력도 더 가해지고 우울증은 당연히 비슷하게 이렇게 완화되고 내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들도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현재로서는 접근지향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런 방법들이 유익하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보면 될까요? 좋은 소식은 말했듯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고요. 저의 주 메시지는 암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합한 나에게 맞는 그런 것을 찾아서 많이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그게 제 메시지고요. 또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더 일찍 이렇게 암 진단을 받은 후에 더 일찍 많은 접근적인 대처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나왔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거는 특히 한 가지 방법만 쓰는 특히 수용하는 것 그런 그 방법만 쓰는 것은 특히 신체적인 증상을 이렇게 1년 동안 암 환우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신체적인 증상에는 그 한 가지만 갖고 그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 여러 방법 일찍이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으신 것 중에 접근지향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 주는 그런 것들도 좋은데요. 이건 새로 생긴 용어인데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인제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그 수련을 하는 건데 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느낌들을 감정들을 관찰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런 정신적인 단련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증상들을 도와주고 우울증, 불안, 수면 장애, 피로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특히 나에게 생기는 감정들을 이렇게 어 중점으로 수련을 하면 또 수용력이 좋아지고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고 되게 중요한 건요. 암을 확산하는 그런 염증 신호들이 있는데 마음 챙김 수련을 하면서 몸 안에서도 생물학적으로도 개선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염증 신호들도 줄여진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어 기회가 있으시면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소개할 것은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이것은 여러 심리학 연구 중에서 제일 강한 근거 기반이 있고요. 인증이 된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나 몸 상태나 이것이 생각과 행동과 다 이렇게 가깝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런 것을 토대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름 그대로 그 행동들을 바꿔보고 생각들을 바꿔보고 그래서
마음을 가꾸고 몸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완 훈련 같은 것도 배우고 하죠. 더 이것은 사실 많은 기법들을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놨는데 많은 기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대처 능력을 키워 나가시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질, 불안증, 우울증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가 상황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활동을 할 수 없으시니 만약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대면적으로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다면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대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비대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암 환우분들께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인데요. 이거는 암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 암의 영향, 나에게 끼친 영향, 또 그에 따른 삶의 변화들, 이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느낀 감정들에 대해 이런 것들에 대해 글을 써보는 겁니다. 연구를 한 걸 보면요. 한 3주 동안 주당 3회 30분씩 이런 거를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썼더니 반년 이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걸 한 후에 반년 이상으로 혜택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울증도 완화가 되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것들도 있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있었던 일이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그래서 힘들거나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는 것에 이렇게 과민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좋아진다고 나오고요. 특히 주변 분들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을 받으셨거나 그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한 분들께 이런 거 이렇게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어 생각의 재해석을 할 수 있고 의미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UCL에서 한 연구에서 미주 한인 참여자들의 말을 보면 예를 찾자면 이게 재해석이 뭐고 의미 찾기가 뭐냐면 암을 겪은 후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들을 찾고 아프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생각하고 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매우 행복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거나 어, 다른 의미를 찾는 거죠. 뭐 질병을 겪고 난 후 생각을 되새겨보고 나의 대해서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 하지만 진단 직후이거나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의 재해석이나 의미를 찾으면서 글을 쓰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사실적인 이렇게 기정사실 팩트에 초점을 둔 암 경험글을 쓰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은 팩트만 써 나가고 기정사실만 써 나가면 좀 떨어진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어서 힘들었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기회가 되신다면 암을 경험하신 다른 동료 암 환우분의 지원을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미주 한인 암 환우분께서 말하신 것이, 우리는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에 같은 질병을 가진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연구해 보면 어떤 또한 도움이 되냐면, 그 인생에 대한 그런 음 실망감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좀 더 의욕이 향상되고 어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외로움이 특히 줄어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을 줄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게 우울증의 그런 예측 요소가 되고요. 외로움이 또 줄어들면 아까 말했듯이 암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확산 촉진을 하는 그런 염증 신호들을 줄여준다고 그렇게 연구에 나와 있어요. 외로움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연구 참여자분들이 말하시는 게 이런 어, 10주간 동안 암 환우 동료 멘토링을 한 거를, 그 효과를 봤을 때 한 얘기들인데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과 얘기하면서 다시 "나는 그래도 난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고, 전에는 다른 사람 보는 것이 두려웠고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내 감정도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여러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종교적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미 하시고 있는 기도 같은 것들이 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요. 한국의 암 연구에 따르면 종교는 외상 후의 성장과, 아까 말한 게 뭐냐면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더욱더 이렇게 내가 성장한 것을 느끼고 삶에 대한 감사가 커진 걸 느끼고,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것도 감소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연구 참여자분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고, 그게 아주 강하게 도움이 됐고, 기도를 하면서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는 친지분들은 어떻게 하면 암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방금 설명한 대부분의 것들이 친지분들이나 간병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 보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암 환우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어 이렇게 가족분들,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의 불안과 우울증과 그런 것들이
암환우 분들의 불안과 우울증 그런 것들에 되게 아주 많은 영향을 서로에게 주는 그런 관계라고 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자신을 돌보고 대처를 하는 게 그런 게 나를 내가 나를 상대로 하는 거지만 케어하는 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가족 보호자분들이 사회적 지원이 더 많을수록 그게 긍정적인 패턴이 보인다고 연구에서 나오고요. 가족분들이 더 많은 대처 방법들을 적용하시면 암환우분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좋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어 좀 자신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미안하지 않으셔도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셨으면 하고요. 또 다른 것은 가족 모두의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의사소통을 좀 더 개선하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게 환우분들의 그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 좀 이럴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어 가족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건데요. 암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해야 하는 환경을 될 수 있으면 만들지 않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이 말하지 못하도록 낙담 같은 거를 좀 삼가하고 주제를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제를 바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주제를 바꿀 때도 있는데 좀 바꾸지 않고 같이 있어 주고 들어 주고 그런 게 더 좋고요. 어 화가 나죠. 힘든 상황이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이 힘든 걸 보게 되니까 그렇지만 화를 되도록 내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유용한 가족 의사소통의 예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래서 해 보시면 좋을 게 침착하게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애정 표현을 되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 주시면 좋으시고 힘드셔도 쪼금씩 많이씩 해 주시면 좋고 상대의 감정을 되도록 이해해 보려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임하시면 좋으시고 제가 말했듯이 이 화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힘드니까 좀 화 같은 이렇게 그런 느낌들이 든다고 하는데 그럴 때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암 환우분들의 관점을 좀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주 안 한인 암 환우들이 말하시길 가족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숨기는 것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 보여주지 않아서 가족분들이 전처럼 똑같이 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상황들이 오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걸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어 말하신 거에 예를 들면 "나는 가족에게 고통을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숨기신다는. 그렇지만 암을 겪기 전과 같은 역량으로 이렇게 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게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하고 계속 응원해 주세요. 이미 하고 계시는 특히 배우자의 응원이 암 환우분들의 그 접근지향적인 대처법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또 배우자의 응원이 회복력도 그렇게 돕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인분, 그 미주 한인분이 말하시기를, 약을 먹고 싶지 않았을 때 가족과 남편의 그 사랑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희망하면서 함께 긴 여정인데요.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암 후의 삶이란 암 환우분께서도, 친지분들께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우분들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좋아진 면도 있다고 하시니까 희망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여러 대처 방법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희망합니다, 저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다고, 이야기한 정보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음 챙김 있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걸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위편에 링크를 제가 해놨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아마 도와주시는 분이 거기에 그 링크를 집어넣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미주 한인 암 환우분들과 친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고 정보가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달 말 2월 27일 토요일부터 10시에 할 건데요. 한국어 암환우 지집단 모임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화상통화로 줌으로 시작할 건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앤젤러스 플라자 주민분들은 이 중간에 있는 앤젤러스 플라자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시고요. 저에게 앤젤러스 플라자 주민분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이 왼쪽에 있는데 거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받을게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오늘 사실 설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셔서 질문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UCLA에서도
마음 챙김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얘기해 주시네요. 거기에도 자료가 있다고.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어느 한 분께서, 아무 한 분께서 말하시는데요. 맞고요. 네, 거기에도 만약에 한인 분들이 아니어도 영어로 하실 마음챙이를 해보실 분을 아신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사이트고요. 거기 UCLA mindfulness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넘긴 하나의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다른 내 생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그 안정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그런 목적으로 행동들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그런 그 이타주의 방법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에도 아주 이렇게 진행된 암에 하는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병동에서 어느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병동을 치우거나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짜는 그런 거를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그 동료분들, 암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우거나 이렇게 식단을 짜거나 그런 거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통증이 아주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나오고요. 뭐 다른 연구 예를 들면 어,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멘토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어른분들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내주시고 한 게 결과가 이렇게 증상들도 완화되고 아까 말했던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줄어들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그럴 때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해보실. 또 이제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도와주시는 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오늘 아주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새해 아주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과도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든 연락을 하시고 만약에 카카오톡 같은 거 쓰시면 그런 거를 통해서도 뭐 좀 연락을 해보시고 주변 사람분들과 이렇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